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핵융합의 세계로 뛰어들어 헬리온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에너지 미래를 혁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의 여정, 직면한 도전, 그리고 그들이 이룬 놀라운 발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헬리온 에너지 소개. 워싱턴에 본사를 둔 핵융합 에너지 회사인 헬리온 에너지는 야심찬 목표와 상당한 자금, 지원 성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헬리온은 무려 4억 2,5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여 총 투자액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최근 시리즈 F 라운드는 2028년까지 50MW 핵융합 공장의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핵융합 전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에너지 저장용 커패시터와 프로토타입 융합, 원자로용 자기 코일과 같은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등 헬리온의 사내 제조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이정표는 2021년에 5억 달러 규모의 수주에 이은 것으로 헬리온의 비전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헬리온 에너지는 깨끗하고 풍부한 융합, 에너지로 구동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헬리온 에너지는 실용적이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융합 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해 핵융합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헬리온의 접근 방식은 광범위한 용도로 확장할 수 있는 소형 저비용 원자로 설계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 회사의 여정은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되었습니다. 2018년 헬리온의 네 번째 프로토타입인 벤티는 핵융합 조건을 만들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추가 개발의 토대가 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2021년 헬리온의 여섯 번째 프로토타입인 트렌타는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섭씨 1억 도의 임계 연료 온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이정표는 핵융합 에너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헬리온의 최신 프로토타입인 폴라리스는 융합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폴라리스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제한하고 융합 조건을 달성하는 전개 반전 구성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는 초당 60펄스를 발사하여 각 펄스마다 전기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융합 에너지를 실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 핵융합의 이해. 하지만 핵융합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핵융합은 원자핵을 결합하여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원자를 쪼개는 핵분열과 달리 핵융합은 거의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주요 과제는 에너지 이득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때 출력이 반응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입력을 초과합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자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중수소와 헬륨3와 같은 연료를 섭씨 약 1억 도의 극한 온도로 가열하고 압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융합 원자로는 반응을 지속하고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이러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헬리온 에너지의 접근 방식은 자기장 역방향 구성 원자로를 사용하여 자기력이 플라즈마를 압축하고 생성된 에너지를 전기로 다시 포착하는 것입니다. 핵융합의 개념은 태양과 다른 별에 동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중력은 수소 원자를 압축하여 자연적인 반발력을 극복하고 서로 융합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과학자들은 핵융합 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지구에서 이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융합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섭씨 약 1억 도의 온도에서는 연료의 수소 원자가 이온화되어 플라즈마를 형성합니다. 이 플라즈마는 융합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 가두고 가열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가두기,
관성 가두기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자기감금은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억제하고 원자로 벽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핵융합 조건을 유지하는 데 유망한 것으로 알려진 토카막이나 스텔라레이터와 같은 장치에 사용됩니다. 반면 관성 감금은 핵융합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고에너지 레이저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작은 연료 펠릿을 압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헬리온 에너지의 접근 방식인 필드 반전 구성은 자기 구속과 관성 구속의 요소를 결합합니다. 헬리온은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압축하고 구속함으로써 핵융합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는 동시에 생성된 에너지를 전기로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부. 핵융합 에너지의 도전. 핵융합 에너지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 이득. 순 긍정적인 에너지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비용. 핵융합로를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려면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료 가용성. 헬륨3와 같은 연료를 얻는 것은 물류 문제로 잠재적으로 달 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장애물. 극한 조건을 관리하고 원자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ITER 프로젝트는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2034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2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에너지 이득. 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 출력이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초과하는 에너지 이득을 달성하는 것은 융합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융합에 필요한 조건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약간의 비효율성만 있어도 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플라즈마 감금 및 가열 방법, 최적화 등 에너지 이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비용. 융합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ITER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기여가 수반되는 다국적 협력으로 수년에 걸쳐 예상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기술의 복잡성과 첨단 소재 및 부품의 필요성은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것은 융합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료 가용성. 핵융합에 사용되는 주요 연료 중 하나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잠재적 연료인 헬륨3는 지구상에서 드뭅니다. 헬륨3는 달 표면에서 소량 발견되어 달 채굴을 잠재적인 원천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핵융합 연료를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핵융합 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기술적 장애물. 핵융합로는 고온, 강한 자기장, 강력한 중성자 플럭스 등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플라즈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란을 방지하는 것은 핵융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부 헬리온 에너지의 진행 상황. 헬리온 에너지는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전 프로토타입 원자로는 임계 연료 온도인 섭씨 1억 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최신 프로토타입인 폴라리스의 성능은 아직 완전히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헬리온의 7번째 융합장치인 폴라리스는 27,000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장치는 초당 60펄스를 지속적으로 발사하여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업데이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리온의 발전은 몇 가지 주요 성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벤티 프로토타입. 2018년 헬리온의 네 번째 프로토타입인 벤티는 융합 조건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헬리온의 접근 방식을 검증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렌타 프로토타입.
2021년 헬리온의 6번째 프로토타입인 트렌타는 섭씨 1억 도의 임계 연료 온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이정표는 핵융합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온도를 달성하는 것은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폴라리스 프로토타입. 헬리온의 최신 프로토타입인 폴라리스는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제품입니다. 융합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된 폴라리스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제한하고 융합 조건을 달성하는 전개 반전 구성 반응기입니다. 이 반응기는 초당 60펄스를 발사하여 각 펄스마다 전기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성공하면 융합 에너지를 실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온의 진전은 상당한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헬리온은 2021년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F라운드를 포함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헬리온은 연구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제작 및 테스트하며 상업용 융합 에너지 제공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부 경쟁과 글로벌 노력. 상업용 융합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은 헬리온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12개국에서 약 50개의 민간 자금이 투입된 융합 스타트업이 2030년까지 융합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융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 CFS, MIT 스핀아웃인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는 고온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소형 융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FS는 초전도 자석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더 작고 비용 효율적인 원자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상업용으로 확장하여 작동하는 융합 원자로를 시연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과 강력한 학문적 지원을 받은 CFS는 융합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TA 테크놀로지즈.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TA 테크놀로지즈는 플라즈마 감금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상업용 융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첨단 빔 구동 전개 반전 구성 기술을 사용하여 융합 조건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TA 테크놀로지즈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원자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혁신적인 방법과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융합 에너지 경쟁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퓨전. 캐나다의 회사인 제너럴 퓨전은 자화 표적 융합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융합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플라즈마를 압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너럴 퓨전의 접근 방식은 액체 금속 라이너를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수용하고 압축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는 안정성과 에너지 포집 측면에서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데모 플랜트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카막 에너지. 영국에 본사를 둔 토카막 에너지는 융합 에너지를 위한 구형 토카막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더 낮은 비용과 더 큰 안정성으로 융합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작고 효율적인 토카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토카막 에너지는 상당한 플라즈마 감금 시간을 포함하여 여러 이정표를 달성했으며 프로토타입 융합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TER. 민간 기업은 아니지만 ITER 프로젝트는 글로벌 융합 노력의 중요성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ITER은 35개국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로 대규모 에너지원으로서 융합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최초의 플라즈마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ITER은
전 세계적으로 융합 에너지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국의 핵융합 노력. 중국은 핵융합 연구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험용 첨단 초전도 토카막은 1066초 길이의 핵융합 반응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지속적인 핵융합 조건을 입증했습니다. 중국의 핵융합 연구 개발 투자는 중국을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업용 핵융합 에너지 발전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